접니다. JS 전용 의료팀 지금 즉시 헬기 띄우세요. 골든아워는 20분. 위치는 호텔 옥상입니다. 코드 레드입니다. 화려한 창립 기념 파티장 한복판, 쓰러진 회장 곁에서 낡은 경비복을 입은 강수가 낮은 목소리로 휴대폰에 대고 명령을 내립니다. 평소 허리가 굽어 네만 반복하던 그 무기력한 노인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단호하고 위압적인 정점의 선자의 목소리입니다. 이 노인네가 미쳤나? 어디 사기를 쳐? 감히 경비 주제에 회장님 몸에 손대지 마! 당황해 소리만 지르던 차재혁 부장이 강수의 멱살을 잡으려 달려듭니다. 하지만 강수는 차 부장의 손목을 가볍게 꺾어 제압하며 차갑게 쏘아붙입니다. 조용히 해! 네 무능함 때문에 사람 죽는 꼴 보기 싫으면. 순간 호텔 천장을 뒤흔드는 거대한 프로펠러 소리가 들려옵니다. 창밖으로 비치는 헬기의 강렬한 서치라이트가 경비복을 입은 강수의 실루엣을 비춥니다. 지민은 떨리는 눈으로 그 장면을 목격합니다. 저 아저씨, 대체 정체가 뭐야? 오전 8시 50분 JS 그룹 본사 로비의 회전문이 비명을 지르듯 거칠게 돌아갔습니다. 평소보다 늦게 모습을 드러낸 시설관리팀 차재혁 부장은 이미 이성을 잃은 짐승과 같은 상태였습니다. 간밤에 감사팀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은밀한 첩보를 받은 그는 밤새 기획안 조작과 서류 파기에 매달리느라 손끝이 까맣게 타들어가 있었습니다. 로비 중앙에서 묵묵히 빗자루질을 하던 경비원 이강수가 그를 발견하고 정중히 허리를 숙였지만 차재혁은 그대로 달려들어 이강수의 낡은 경비복 깃을 으스러지게 낚아챘습니다. 이봐, 경비. 내 말 똑똑히 들어. 오늘 2층 위로 올라가는 외부인, 특히 노트북 가방 든 놈들은 내 허락 없인 절대 못 올라가게 막아. 알았어? 차재혁의 입에서 뿜어져 나오는 역한 술 냄새와 고함이 대리석 로비 천장을 날카롭게 때렸습니다. 출근하던 직원들이 일제히 발을 멈추고 이 광경을 숨죽여 지켜봤습니다. 이강수는 차재혁의 떨리는 눈꺼풀과 관자놀이를 흐르는 식은땀을 무심하게 응시했습니다. 그는 공포에 질린 노인처럼 목소리를 떨며 대답했습니다. 부장님, 하지만 방문객 명단에 이미 감사팀 인원이 잡혀 있어서.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차재혁의 두툼한 손바닥이 이강수의 가슴팍을 사정없이 밀쳐냈습니다. 닥쳐. 내가 뭘 안다고 입을 놀려? 넌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 짓기나 하는 게야. 알아들어? 분풀이가 되지 않았는지 차재혁은 이강수가 공들여 정리해둔 택배 박스 더미를 구둣발로 거칠게 걷어차 버렸습니다. 박스들이 로비 바닥으로 요란한 소리를 내며 쏟아졌고 직원들은 눈살을 찌푸리며 차재혁의 뒷모습을 피했습니다. 이강수는 흩어진 박스들 사이로 천천히 몸을 굽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거두어진 찰나 그의 손이 박스 밑바닥에 숨겨진 소형 무선 수신기를 낚아채듯 안주머니로 밀어 넣었습니다. 차재혁의 집무실에서 새어나오는 모든 단어는 이미 실시간으로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이강수는 지식여진 택배 송장 하나를 집어들며 낮은 목소리로 의조렸습니다. 쥐새끼가 막다른 길에 몰리면 주인을 무는 법이지. 그는 안주머니 깊숙한 곳에서 낡은 수첩을 꺼내 차재혁의 이름 옆에 붉은 볼펜으로 굵은 X자를 그었습니다. 그때 지민이 다가와 떨어진 박스를 줍는 것을 도왔습니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차 부장님 정말 너무하시네요. 지민의 걱정 어린 말에 이강수는 다시 인자한 경비원의 얼굴로 돌아와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지민 씨. 하지만 걱정 말아요. 곧 먼지가 다 털릴 테니까. 이강수의 눈은 이미 닫히는 엘리베이터 문 너머
차재혁의 파멸이 기다리고 있는 25층 상공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서울의 야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특급 호텔 25층. 연 회장은 JS 그룹 창립 30주년을 기념하는 샴페인 향기로 가득했습니다. 수백 명의 임직원이 화려한 턱시도와 드레스 차림으로 모인 그곳에서 낡은 경비복을 입은 이강수는 행사장 출입구 구석에 붙박이처럼 서 있었습니다. 차재혁 부장은 오늘따라 유난히 고가인 감색 정장의 소매를 매만지며 한승원 대표이사 옆에서 비굴할 정도의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이번에 제가 주도한 공용공간 활용 기획안 덕분에 내부 만족도가 폭발적입니다. 다 회장님의 해안 덕분이지요. 지민의 피와 땀이 서린 기획안을 자신의 전유물인 양 떠벌리는 차재혁의 목소리가 연 회장 스피커를 타고 비릿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이강수는 멀리서 그 광경을 무심한 눈으로 바라보며 안주머니의 수첩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차재혁이 한 대표에게 건네는 샴페인 잔 속에는 욕망이 가득했지만 이강수의 시선은 한 대표의 경직된 안면, 근육과 불규칙한 호흡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자, 우리 JS의 무궁한 발전을 위하여. 한 대표가 잔을 높이 치켜든 순간 비극은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한 대표의 손에서 샴페인 잔이 바닥으로 추락하며 날카로운 파편을 뿌렸고 그는 가슴을 부여잡은 채 단상 위로 힘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화려했던 음악이 멈추고 연 회장은 순식간에 비명과 혼란의 도가니로 변했습니다. 가장 먼저 나선 것은 차재혁이었지만 그는 회장을 살피는 대신 뒷걸음질을 치며 소리만 질러댔습니다. 비서실 119. 아니, 누가 좀 해봐. 왜 다들 보고만 있어. 평소 유능함을 과시하던 차재혁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경련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쓰러진 한 대표의 몸에 손을 대기는커녕 혹여나 자신에게 책임이 돌아올까봐 주변 눈치만 살피며 우왕좌왕했습니다. 회장님, 정신 차리세요. 지민이 달려나와 한 대표의 상태를 살피려 했지만 의료 지식이 없는 그녀 역시 당황해 손을 떨 뿐이었습니다. 그 아수라장을 뚫고 낡은 경비복의 이강수가 단상 위로 성큼성큼 걸어 올라갔습니다. 구경꾼처럼 서 있던 노인의 걸음걸이는 더 이상 느릿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 대표의 곁에 무릎을 굽히고 앉아 능숙하게 맥박을 짚더니 단번에 넥타이를 풀어 헤치고 기도를 확보했습니다. 비켜요. 골드나워 놓치면 끝입니다. 이강수의 입에서 나온 것은 경비원의 비굴한 목소리가 아닌 현장을 장악하는 집행관의 서늘한 명령이었습니다. 차재혁이 경비 주제에 어딜 만져 라며 달려들려 했지만 이강수는 단 한 번의 눈빛으로 그를 제압한 뒤 품 안에서 암호화된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접니다. JS 전용 의료팀, 지금 즉시 헬기 띄우세요. 골드나워는 20분, 위치는 호텔 옥상입니다. 코드 레드입니다. 이 노인네가 미쳤나? 어디서 사기를 쳐? 감히 경비 주제에 회장님 몸에 손대지 마. 당황해 소리만 지르던 차재혁 부장이 강수의 멱살을 잡으려 달려듭니다. 하지만 강수는 차 부장의 손목을 가볍게 꺾어 제압하며 차갑게 쏘아붙입니다. 조용히 해. 내 무능함 때문에 사람 죽는 꼴 보기 싫으면. 순간 호텔 천장을 뒤흔드는 거대한 프로펠러 소리가 들려옵니다. 창밖으로 비치는 헬기의 강렬한 서치라이트가 경비복을 입은 강수의 실루엣을 비춥니다. 지민은 떨리는 눈으로 그 장면을 목격합니다. 저 아저씨, 대체 정체가 뭐야? 한승원 대표가 쓰러진 아수라장 속에서 이강수가 내뱉은 이 짧고 서늘한 명령은 연 회장에 있던 모든 이들의 사고를 정지시켰습니다.
낡은 경비복을 입은 노인의 입에서 나왔다고는 믿기지 않는 정점에 선자만이 가질 수 있는 압도적인 위엄이었습니다. 헬기가 굉음을 내며 한 대표를 싣고 멀어져 가자 시설관리팀의 실세 민주는 떨리는 눈으로 이강수의 뒷모습을 노려봤습니다. 그는 이 상황이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는 듯 거칠게 옥상 철문을 걷어차며 이강수에게 다가갔습니다. 어이 경비, 너 방금 그 미친 사기극 뭐야? 내가 뭔데 그룹 전용 의료팀을 호출해? 어디서 감히 연극질이야? 민준의 고함이 옥상의 칼바람에 섞여 흩어졌지만 이강수는 미동조차 없이 난간 너머 도심의 야경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은 이강수의 낡은 경비복 가슴팍을 손가락으로 툭툭 치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차 부장님이 너 수상하다고 할 때부터 알아봤어. 그 투박한 휴대폰으로 누구랑 짠 거야? 헬기 대여 업체라도 부른 거야? 너 오늘 우리 손에 죽어보고 싶어서 환장했지? 하지만 이강수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민준을 바라본 순간 민준은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소 로비에서 택배 박스를 나르던 흐릿하고 순한 노인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먹잇감의 숨통을 단번에 끊어놓을 사냥꾼의 안광이었습니다. 민준 씨, 남의 정체 캐내기 전에 본인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끄시지.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내가 파기한 장부 복사본이 내 손 안에 다 들어있는데 말이야. 라고 말하며 안주머니의 수첩을 가리켰습니다. 민준의 안색이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뭐? 내가 그걸 어떻게 해? 당황한 민준이 이강수의 안주머니로 손을 뻗어 수첩을 뺏으려 달려들었지만 이강수는 가벼운 몸놀림으로 민준의 공격을 피한 뒤 그의 손목을 낚아채 아래로 강하게 꺾어버렸습니다. 아! 비명과 함께 민준이 차가운 옥상 바닥에 처박히자 이강수는 그의 귀에 대고 서늘하게 속삭였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모든 게 끝날 거다. 너희가 무시했던 이 경비복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똑똑히 지켜봐. 이강수는 옥상을 가로질러 어둠 속으로 유유히 사라졌고 홀로 남겨진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차재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부장님, 큰일 났습니다. 그 노인네 진짜 우리가 알던 경비가 아닙니다. 다음 날 오전 JS 그룹 본사 25층 대회의실은 차가운 정적 속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긴급 소집된 임원들 사이에서 차재혁 부장은 연신 손수건으로 이마에 식은 땀을 닦아냈습니다. 어젯밤 민준에게 들은 보고 때문에 한숨도 자지 못한 그의 눈은 시뻘겋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회장님이 직접 주재하시는 회의다. 다들 정신 똑바로 차려. 차재혁이 짐짓 엄한 목소리로 분위기를 잡으려 애쓰던 그때 대회의실 앞문이 열리며 휠체어에 앉은 한승원 대표가 비서의 도움을 받으며 들어왔습니다. 환자복 위에 코트를 걸친 한 대표의 등장에 임원들은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한 대표는 단상 중앙에 멈춰서서 가쁜 숨을 몰아쉬며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어젯밤 저는 죽음의 문턱에서 기적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 그룹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한 대표의 시선이 차재혁을 차갑게 훑고는 회의실 뒷문을 향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지난 1년간 신분을 숨기고 가장 낮은 곳에서 우리를 지켜보셨던 JS 그룹의 설립자 이강수 회장님을 모십니다. 한 대표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굳게 닫혀있던 회의실 뒷문이 육중한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모든 임원의 고개가 뒤로 꺾인 순간 낡고해진 경비복 차림 그대로의 이강수가 당당한 걸음으로 회의실 중앙 통로를 가로질러 들어왔습니다. 차재혁은 눈을 의심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니, 저 노인네가 왜 저기에 있어? 보안팀, 당장 저 미친 노인네 끌어내. 하지만 그의 고함은 이강수의 발걸음 소리에 묻혀버렸습니다. 이강수는 단상 위에 올라 한 대표의 휠체어 옆에 섰습니다. 한 대표가 자리에서 일어나려 몸을 떨자 이강수는 그의 어깨를 가볍게 누르며 직접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차 부장, 자네가 내 구두에 침을 뱉으며 경비는 개처럼 짓기나 하라고 했던 날이 4월 12일이었지? 그리고 그날 오후 자네는 오지민 씨의 기획안을 본인 이름으로 갈아치웠더군. 이강수의 낮고 묵직한 목소리가 회의실 구석구석을 송곳처럼 파고들었습니다. 회장님, 그것은 오해입니다. 제가 회사를 위해. 차재혁이 비굴하게 손을 내저으며 변명을 시작하려 했지만 이강수는 안주머니에서 낡은 수첩을 꺼내 쾅 소리 나게 단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조용히 해. 내가 무시했던 이 경비복 속에는 지난 1년간 내가 저지른 모든 범죄의 기록이 살아 숨쉬고 있으니까. 이강수의 선언과 함께 대형 스크린에는 차재혁의 비자금 장부와 갑질 영상들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쥐새끼를 향해 내리는 사냥꾼의 마지막 사형 선고였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비자금 장부가 선명하게 박히자 회의실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차재혁 부장이 바들바들 떨며 아무 말도 못하고 있을 때 상석에 앉아있던 재무이사 강병태가 탁자를 쾅 내리치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게 무슨 해괴한 짓입니까? 경비복 하나 입었다고 회장 행세를 하며 엄한 사람을 잡다니. 보안팀 당장 저 노인네와 정신까지 이상해져서 휠체어 탄 한 대표까지 끌어내. 강병태의 서슬 퍼런 서슬에 주춤하던 보안 요원들이 단상으로 향하려던 찰나 이강수가 수첩의 다음 페이지를 천천히 넘기며 입을 열었습니다. 강 이사, 자네가 차 부장에게 받은 뒷돈으로 강남의 3빌딩이 세 채더군. 내 눈은 속여도 자네가 매달 해외 계좌로 보낸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해. 이강수의 낮고 묵직한 한마디에 강병태의 얼굴이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뭐야? 내가 그걸 어떻게 해? 강병태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회의실 문이 다시 한번 거칠게 열리며 정장 차림의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당황한 임원들을 해치고 단상 앞으로 다가와 강병태와 차재혁 그리고 구석에 숨어있던 민준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강병태 씨, 차재혁 씨, 그리고 김민준 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및 횡령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사관들이 꺼내든 수갑의 차가운 금속음이 회의실 전체에 소름 끼치게 울려 퍼졌습니다. 차재혁은 바닥에 주저앉아 이강수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비굴하게 매달렸습니다. 회장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하지만 이강수는 차가운 눈빛으로 그의 손을 가볍게 뿌리쳤습니다. 기회는 자네가 내 구두를 닦으라며 던졌던 그 오만함 속에 이미 다 사라졌네. 강병태 역시 수사관들에게 끌려나가면서도 이건 음모야. 라며 비명을 질렀지만 이강수는 무심하게 안주머니에서 낡은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짧게 말했습니다. 정리됐습니다. 다음 순서 진행하세요. 체포된 자들이 비참하게 끌려나간 뒤 회의실에는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이강수는 단상 위에 놓인 자신의 낡은 경비 모자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는 경비복에 묻은 먼지를 툭툭 털어내며 한 대표를 바라봤습니다. 한 대표, 자네는 이 빌딩을 지키는 게 주식 차트와 매출이익이라고 생각하나? 아니야. 이 안에서 묵묵히 제 일을 하는 사람들이네. 이강수는 허리를 꼿꼿이 펴고 회의실을 나섰습니다.
매일 아침 로비를 쓸던 그 낡은 경비복 차림 그대로였지만 그가 지나가는 길목마다 임원들은 본능적으로 귀를 터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것은 권력에 대한 굴복이 아니라 진실을 꿰뚫어 본 거인에 대한 공포 섞인 경외심이었습니다. 차재혁과 강병태가 수사관들에게 끌려나간 뒤 대회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이강수 회장은 낡은 경비 모자를 만지작거리며 창밖을 응시하다가 구석에서 눈물을 훔치고 있던 오지민과 고개를 숙인 인턴 서연을 향해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매일 아침 로비에서 박스를 치우라며 고함치던 부장 대신 이제는 전설적인 설립자가 그들 앞에 섰습니다. 이강수는 지민의 앞에 멈춰서서 안주머니에 있던 수첩을 꺼내 그녀의 떨리는 손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지민 씨, 당신이 밤을 지새우며 만든 기획안은 이 낡은 수첩보다 훨씬 가치 있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의 노력이 누군가의 욕망에 가려지는 것을 더는 지켜볼 수 없었네. 이강수의 온화한 목소리에 지민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이강수는 이어 한승원 대표를 바라보며 단호하게 명령했습니다. 오지민 씨를 오늘부로 기획팀 정규직 팀장으로 특별 임용하게. 그리고 서연 씨에게는 그간 겪은 부당한 처우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와 합당한 보상을 진행하도록. 이강수의 선언에 회의실 여기저기서 안도의 한숨과 함께 잔잔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는 겁에 질려 있던 서연의 어깨를 가볍게 다독이며 누구도 당신을 함부로 대할 수 없다는 무언의 지지를 보냈습니다. 보상이 마무리되자 이강수는 넥타이를 매만지는 대신 낡은 경비복 지퍼를 끝까지 올렸습니다. 비서진들이 급히 달려와 맞춤 정장을 내밀었지만 그는 인자한 미소와 함께 손을 내저었습니다. 나는 이 옷이 가장 편하네. 땀 냄새가 나고 먼지가 묻어 있지만 이 빌딩에 진짜 민낯을 보게 해준 유일한 옷이니까. 이강수는 마지막으로 대회의실에 남은 임원들을 차가운 눈으로 훑쳤습니다. 회사는 높은 곳에 앉은 자들의 전유물이 아니네. 내일부터 로비에서 마주치는 모든 이의 얼굴을 똑똑히 보게 해. 그들이 바로 이 회사를 지탱하는 기둥들이니 말이야. 이강수는 한승원 대표의 배웅조차 사양한 채 홀로 회의실을 나섰습니다. 매일 아침 로비를 쓸던 그 굽은 뒷모습이었지만 오늘만큼은 그 어떤 거물보다 당당하고 거대해 보였습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을 내려가는 그의 발걸음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군더더기 없는 정의의 발자국이었으며 동시에 지난 1년간의 고단했던 현장 근무를 마무리하는 사냥꾼의 조용한 퇴장이었습니다. 지민은 복도 끝으로 사라지는 그의 뒷모습을 향해 마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빌딩의 공기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맑고 투명한 온도로 바뀌어 가고 있었습니다. 폭풍 같은 심판이 지나간 다음 날 아침 JS 그룹 로비는 평소와 다름없는 활기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달라진 점이 있다면 경비실 앞을 지나는 직원들 중 누구도 무심하게 지나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습관처럼 경비실 유리창을 들여다보며 인사를 건네려 했지만 그곳에 이강수는 없었습니다. 낡은 빗자루와 손때 묻은 손수건이 놓여 있던 자리에는 먼지 하나 없이 정돈된 책상과 하얀 봉투 하나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출근하던 오지민 팀장은 멈춰서서 그 봉투를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투박하지만 힘있는 필체로 JS 가족들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지민이 봉투를 열자 그 안에는 이강수 회장이 경비원으로 근무하며 매일 기록했던 로비의 일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4월 15일 비 오는 날. 젖은 우산을 털며 들어오는 직원들의 표정이 무거웠다.
그들의 어깨를 토닥여줄 따뜻한 커피 한 잔의 여유가 이 회사에는 필요하다. 지민은 일기장 갈피마다 적힌 이강수의 진심 어린 충고와 애정을 읽으며 다시 한번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봉투의 가장 깊숙한 곳에는 한승원 대표에게 남긴 짧은 메모가 들어 있었습니다. 회사의 미래는 25층 집무실이 아니라 매일 아침 차가운 바닥을 쓰는 빗자루 끝에 있음을 잊지 말게. 나는 이제 또 다른 진실을 보러 떠나네. 한 대표는 집무실 창가에서 그 메모를 읽으며 멀리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는 한 노인의 뒷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빳빳한 회장님의 정장 대신 어느새 또 다른 건물의 낡은 청소부 작업복을 챙겨 입은 이강수였습니다. 그는 화려한 의전 차량도 비서진의 배웅도 거부한 채 낡은 가방 하나를 메고 군중 속으로 유유히 섞여 들어갔습니다. 버스에 올라타 자리에 앉은 이강수는 안주머니에서 새 수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첫 페이지에 짧고 단호하게 첫 문장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다음 준비가 필요합니다. 현장 동부 물류센터. 시작 시각 새벽 6시. 창밖으로 보이는 JS 그룹 빌딩을 한번 쓱 훑어본. 그는 무심하게 수첩을 덮고 창가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누군가는 그를 노인이라 무시하고 누군가는 그를 투명인간처럼 대하겠지만 이강수는 상관없었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진실을 찾아내는 그의 사냥은 이제 막 다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빌딩 숲 사이로 사라지는 버스의 뒷모습 위로 나이 든다고 무시하지 말라는 그의 낮은 경고가 환청처럼 울려 퍼지며 이야기는 장엄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이야기가 재미있었다면 댓글에 의견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작가를 힘내게 합니다.